연예계는 화려한 무대와 환호 속에서 빛나는 곳이지만 그 이면에는 감춰진 어둠이 늘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 봅니다. 한때 수많은 팬의 사랑을 받으며 정상에 섰던 여성 스타들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결정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을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기대가 충돌하며 빚어낸 비극을 조명합니다. 최영아, 서갑숙, 옥소리, 이 세 여성의 이름은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문제로 얽힌 논란은 그들의 커리어를 무너뜨리고 대중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최영아는 재벌과의 결혼 17일 만에 폭로된 충격적인 사생활로, 서갑숙은 금기를 깬 자서전으로, 옥소리는 청순한 이미지 뒤 불륜 스캔들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연예계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사생활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그 뒤에 남는 상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의 스캔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났는지,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대중 반응이 어떻게 이들을 몰락시켰는지 분석합니다. 셋째, 이 비극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봅니다. 과연 이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의 연예계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 지금부터 이 세 여성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최영아의 충격적인 몰락부터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본문 파트 탑 3. 최영아, 재벌 꿈과 CCTV의 비극 연예계에서 성공은 하늘을 찌를 듯 찬란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최영아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한때 기상캐스터로 전국적인 인기를 누렸고 재벌가와의 결혼으로 모두의 부러움을 샀지만 단 17일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최영아의 화려했던 시작과 충격적인 몰락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에서 스타로 최영아는 2003년 25세 나이에 YTN 기상캐스터로 데뷔하며 단숨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00cm의 큰 키, 세련된 외모, 그리고 지적인 말투는 그녀를 방송계에 떠오르는 별로 만들었습니다. 곧 KBS로 자리를 옮기며 4년간 기상캐스터로 활동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전형적인 청순미와 프로페셔널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당시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캐스터가 되고 싶다고 밝혔고 그 말처럼 그녀의 방송은 안정적이고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녀를 날씨 요정이라 부르며 사랑했고 그녀의 미래는 누구나 보기에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영아의 진짜 이야기는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닌 그녀의 사생활에서 시작됩니다. 2005년경부터 그녀를 둘러싼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클럽과 고급 사교 모임에 자주 출입하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사그라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녀는 이를 성공한 연예인의 흔한 소문이라며 가볍게 넘겼고 대중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이후 그녀의 운명을 예고하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재벌가의 신데렐라 최영아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건 2007년
SG그룹 가명 후계자 박영식과의 결혼이었습니다. SG그룹은 연매출 수백억 원을 자랑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박영식은 그 재벌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숨에 그녀를 상류층으로 끌어올렸고 언론은 이를 현대판 신데렐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결혼 직후 최영아는 명품 의상과 수억 원대 외제차,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주택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 연예 매체는 그녀를 가장 성공한 기상캐스터라며 치켜세웠고 대중은 그녀의 화려한 삶에 감탄과 부러움을 보냈습니다. 당시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곧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재벌과의 결혼은 성공의 정점으로 여겨지며 대중의 호기심과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그녀에게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꿈같은 결혼은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 결혼 17일 만에 파국 2007년 말. 결혼한 지 단 17일 만에 박영식이 협의 이혼을 요구하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패치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최영아의 과도한 소비와 사치, 그리고 부부간의 생활 습관 차이였습니다. 박영식은 그녀의 명품 쇼핑과 끝없는 파티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이는 곧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박영식은 자택 거실에 설치된 CCTV 저장 장치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는 최영아가 거실 소파에서 3명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2명이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성, 1명은 유명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은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었고 2008년 언론을 통해 폭로되며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대중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고 최영아는 하루아침에 불륜의 아이콘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프라이버시와 윤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CCTV 영상의 공개가 최영아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지만 대다수 여론은 그녀의 행동을 도덕적 타락으로 규정하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약 1억 7천만 원의 빚을 박영식이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지만 그녀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끝없는 논란의 연속 이혼 후에도 최영아는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이미지를 활용해 쇼핑몰 운영과 인스타그램 활동으로 대중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 그녀는 배우 김선우와 공개 연애를 시작했지만 이 관계 역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영아는 연애 중에도 호스트바 남성들과의 접촉을 이어갔고 이를 알게 된 김선우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최영아는 김선우와의 관계에서 임신과 낙태를 겪었다며 그를 협박했고 이 폭로는 김선우의 드라마와 광고 계약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사에서 그녀의 주장이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고 대중의 분노는 오히려 최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2021년 그녀는 배우 김선호와의 스캔들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최영아는 김선호와의 교제 중 임신과 낙태를 둘러싼 폭로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는 또다시 그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강화했을 뿐입니다.
현재 사라진 스타 2025년 현재 최영아는 연예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공식적인 근황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그녀의 삶은 이제 충격적인 스캔들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중과 언론에 의해 어떻게 철저히 해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훈 선택의 무게, 최영아의 몰락은 연예계에서 사생활이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녀의 화려한 삶은 욕망과 과시로 점철되었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그녀를 타락한 스타로 낙인 찍었지만 과연 그녀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연예인을 둘러싼 대중의 기대와 미디어의 감시는 그녀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공 서갑숙의 파격적인 삶을 만나볼까요? 이 서갑숙, 솔직함이 낳은 비극. 연예계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무대 뒤에는 선택 하나로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서갑숙은 그 극적인 이야기를 몸소 보여줍니다. 1990년대 국민 배우로 사랑받던 그녀는 한 권의 자서전으로 모든 것을 뒤흔들었고 결국 연예계와 대중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은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무모함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서갑숙의 화려했던 커리어와 파격적인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 배우의 찬란한 시작. 서갑숙은 1980년대 중반 25세 나이에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단아한 외모와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빠르게 주목받았고 1990년대 초반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계절과 서울의 달에서 보여준 진지한 연기는 그녀를 지성파 배우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감정의 깊이를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팬들은 그녀를 믿고 보는 배우구로 불렀습니다.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서갑숙은 연기는 내 삶의 전부라며 연기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고 이는 그녀의 진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1988년 그녀는 동료 배우 노영국과 결혼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12세 나이차를 극복한 이 부부는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두 딸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고 서갑숙은 연기와 가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상적인 스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그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7년 고부 갈등을 이유로 노영국과 이혼하며 그녀의 인생에 첫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혼은 비교적 조용히 마무리되었지만 대중은 이 사건을 그녀의 이후 선택을 예고하는 신호로 보지 못했습니다. 파격적 자서전의 충격, 서갑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1999년 자서전 나도 때론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고 싶다의 출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14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그 내용은 당시 한국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책에는 불륜, 동성애 경험, 친구와의 삼각관계, 심지어 9시간에 달하는 성적 경험 등 1990년대 보수적 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지던 이야기가 가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유부남과의 관계와 동성친구와 한 남자를 동시에 사랑한 에피소드를 묘사한 부분은 대중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성에 대한 논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서갑숙의 자서전은 단순한 개인 고백을 넘어
사회적 금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도발이었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책 출간 직후 그녀는 KBS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광고 계약도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팬들은 배신감을 느끼며 등을 돌렸고 언론은 그녀를 논란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일부 비평가는 그녀의 솔직함을 용기 있는 자기 표현으로 평가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당시 온라인 게시판에 배우로서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썼고 이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혼과 사생활, 논란, 자서전 논란은 서갑숙의 개인적 삶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책 출간 직후 그녀와 노영국의 이혼이 재조명되었습니다. 대중은 책의 내용이 결혼 생활 중 실제 경험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았습니다. 2019년 노영국은 KBS 아침마당 인터뷰에서 이혼 원인을 고부 갈등으로 밝히며 자서전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당시에는 이미 루머가 퍼질 대로 퍼진 뒤였습니다. 그는 서갑숙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 시도로 책을 썼다고 덧붙였고 이는 그녀가 절박한 상황에서 출간을 선택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혼과 자서전 논란은 서갑숙의 이미지를 프리섹스주의자로 고착화시켰습니다. 특히 출판사가 책을 홍보하며 부부의 성생활을 강조한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2000년 그녀는 후속 누드 에세이를 출간하며 논란을 이어갔지만 이는 이미 망가진 이미지를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당시 검찰은 자서전의 외설 여부를 조사했으나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처벌은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약 7년간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후회와 복귀의 노력, 세월이 흐른 뒤 서갑숙은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봤습니다. 2024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녀는 그때는 솔직함이 용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적 금기를 깨는 것이 예술적 표현이라 믿었지만 그로 인해 잃은 것들이 너무 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015년 EBS 리얼극장에서는 딸 노희정과의 미얀마 여행을 통해 가족 갈등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복귀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딸과의 관계 회복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지만 논란의 아이콘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따라다녔습니다. 2023년 전 남편 노영국의 심장마비 사망 소식은 그녀의 과거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딸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며 애도를 표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자서전과 이혼을 연결지으며 그녀를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서갑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영화과 소규모 연극 무대를 통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며 연기자로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복귀는 조용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딛고 나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교훈 솔직함의 양날의 검 서갑숙의 이야기는 연예계에서 개인의 표현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며 세상과 소통하려 했지만 당시 사회는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한국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와 연예인에 대한 높은 도덕적 기대는 그녀의 솔직함을 칼날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녀의 자서전은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표현 자유를 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시대를 앞선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무모한 도전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서갑숙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예계에서 사생활과 공적 이미지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대중의 판단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마지막 주인공 옥소리의 이야기를 통해 연예계의 또 다른 비극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옥소리, 청순 아이콘에 몰라 연예계의 스포트라이트는 한 사람을 하늘 끝까지 띄울 수도 단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옥소리는 이 두 극단을 모두 경험한 인물입니다. 1980년대 말 청순한 외모로 대한민국을 매료시켰던 그녀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불륜 스캔들, 법적 처벌, 그리고 끝없는 이별 속에서 그녀의 삶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옥소리의 화려했던 과거와 비극적인 현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청순의 상징, 국민 배우의 탄생 옥소리. 본명 옥보경은 1989년 21살에 화장품 광고 모델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맑은 눈빛과 단아한 미소는 그녀를 단숨에 청순 아이콘으로 만들었고 곧 드라마 비오는 날의 수채화와 젊은 날의 초상에서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섬세하면서도 감정이 풍부했고 시청자들은 그녀를 화면을 밝히는 배우로 사랑했습니다. 당시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연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고 밝혔고 이는 그녀의 진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1996년 동료 배우 박철과의 결혼은 그녀의 이미지를 한층 더 빛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예계의 인고 부부로 불리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으로 대중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박철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는 신뢰감 있는 배우였고 옥소리는 그의 곁에서 가정과 커리어를 조화롭게 이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그림은 11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극단적인 몰락으로 이끌었을까요?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 2007년 옥소리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남편 박철이 그녀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며 그녀의 사생활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스타뉴스와 시사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박철은 자신의 절친한 후배이자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 옥소리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탈리아 출신 셰프 G 씨와의 추가 불륜 의혹이 제기된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를 넘어 연예계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2008년 서울중앙지법은 옥소리에게 간통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간통죄는 한국에서 여전히 유효한 법률이었고 연예인의 사생활이 법적 처벌로 이어진 첫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옥소리는 11년간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10번 관계를 가졌다고 발언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한 네티즌은 당시 청순한 이미지가 다 거짓이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이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청순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불륜의 아이콘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실수를 넘어 당시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연예인에 대한 기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특히 여성 연예인에게는 더욱 가혹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옥소리의 불륜은 단지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배신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스캔들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파국과 도피 이혼 후 옥소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셰프주 지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그의 아이를 낳으며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4년 지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며 이별을 통보했고 옥소리는 또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이 사건 이후 깊은 좌절에 빠졌고 대만으로 이주해 조용한 삶을 택했습니다. 대만에서의 생활은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잊고 새 출발을 모색하려는 시도였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겼습니다. 2014년 옥소리는 TVN 택시 출연으로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지만 여론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당시 JTBC 썰전에서 방송인 허중이 그녀를 옹호하며 과거를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그녀는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불륜 논란을 해명하려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고 복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2017년 지씨와의 재혼 생활도 파경에 이르렀고 2018년 양육권 소송에서 두 자녀 박철과의 딸 지씨와의 자녀를 모두 잃으며 그녀의 삶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현재 대만에서의 은둔 2025년 현재 옥소리는 대만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근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MBN 가보자 듀오에서 박철희 딸 박수연과 함께 출연하며 옥소리와는 소통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그녀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회자되었습니다. 박철은 무속인으로 전향한 자신의 삶을 공개하며 딸과의 관계를 강조했지만 옥소리에 대한 언급은 간접적이었고 이는 그녀가 여전히 대중의 시선 밖에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청순 스타는 이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옥소리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계에서 여성 스타가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도덕적 잣대와 사생활 폭로가 가져오는 파괴적 결과를 상징합니다. 당시 간통죄는 2015년에야 위헌으로 폐지되었지만 그녀가 받은 사회적 처벌은 법적 판결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대만의 어느 조용한 골목에서 이어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도 과거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훈 신뢰의 붕괴와 사회의 잣대, 옥소리의 이야기는 연예인의 공적 이미지와 사생활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한때 모두의 사랑을 받는 스타였지만 불륜이라는 단 하나의 선택으로 가족, 커리어, 명예를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그녀만의 잘못일까요? 당시 한국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와 연예인, 특히 여성 연예인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은 그녀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오늘날 간통죄가 폐지되고 사생활에 대한 인식이 변했지만 연예인의 사생활은 여전히 대중의 뜨거운 감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옥소리의 선택과 그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녀가 다시 무대에 설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영아, 서갑숙, 옥소리의 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결론에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아, 서갑숙, 옥소리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찬란한 빛 뒤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이들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커리어, 가정, 그리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최영아는 재벌과의 결혼 17일 만에 폭로된 사생활로, 서갑숙은 금기를 깬 자서전으로, 옥소리는 불륜 스캔들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과
사회적 기대의 무게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연예계라는 무대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대중의 판단 대상이 되어야 할까? 그들의 실수는 개인의 잘못일 뿐일까? 아니면 사회의 엄격한 잣대가 비극을 키운 걸까? 2000년대와 달리 지금은 사생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예인은 완벽함을 강요받는 세상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은 인간성을 되돌아보게 하고 용서와 이해의 가능성을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연예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